여러분의 기쁨, 슬픔, 아픔, 배고픔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프로 공감단. 네. 오늘도 우리 선언이 없이 네. 또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수다 2편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과는 또 다른 주제로 네.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지금 얘기를 하는 저는 상담하는 시아입니다. 네, 저도 상담하는 노곤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제 내 남자에게 바라는 모든 것이라는 네. 주제로 얘기해 볼 텐데 네네. 내 남자라는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거는 네. 이거는 아예 딴 얘기인데 네. 왜 우리 상담에서는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을 지칭하는 말이 내 담자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거 상담 분야가를 아니신 분들은 네. 내 남자라는 말을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썼을 때 다 내 남자로 들으세요. 그래 본 적 없어요? 아, 저는. 이렇게 제가 쭉 얘기하는데 표정이 이상해서 왜 이러면 내 남자라고 말해서 아니 내 남자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네. 근데 오히려 내 남자라는 말은 저는 우리 평소에 안 쓰거든요. 그래. 내 사람. 저는 그냥 뭐 남편, 아. 뭐 오빠, 뭐 신랑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내 남자 되게 내 남자 이런 느낌 되게 강조해야 될 때 쓰는 말들이 가지고 네. 오히려 저는 내 담자가 더 익숙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났고. 네네. 오늘은 내 남자에게 바라는, 내 남자가 더 익숙하다고 말씀드렸죠. 내 네네. 남자에게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네. 한번 이것도 저희 둘의 이제 개인 의견일 수 있지만 그쵸. 좀 시원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저는 조금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네. 이제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네네.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노꼬님도 표정이 묘해지셨는데 기분 네. 탓인가요? 전 뭐,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요? 드릴 말씀이요? 아, 그래요? 여기서 거의 영상으로 네. 메시지 남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음성으로? 네. 꼭 들려드리려고요. 네네. 1번, 막 이런 거예요. 매뉴얼처럼. 네. 저는 네. 차라리 여자 사람 친구, 근데 사실 이제 남편이 억울해할 수 있는 거는 특히 결혼하고 나서 네네. 그렇게 여사친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네. 본인이 뭘 하지 않, 본인이 한 건 결혼뿐인데. 시아가 뭘 했겠죠. 아니, 주소록이 나한테 있네. 이런 건 진짜 결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 알아서 결혼을 한 남사친, 결혼을 네. 한 여사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조심스러움으로 먼저 거리를 두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예전만큼 볼 수 없겠지 하고 혼자서 이제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네네.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저희 남편처럼 여사친들을 잃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려운 게 직장 동료로서의 또 여성분들을 이제 이성분들을 만나는데. 네네. 그런 분들과의 관계에서는 내 남편이 어디까지 해줬으면 좋겠나가 없지 않지만, 네. 이거를 요구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합리적일 필요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조율을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뭘 몰라서 이런 기대를 하는 걸까? 혹시 뭐 신경 쓰이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성 동료와 저는 사실 네.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남편을 좋아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네. 그냥 소유욕이랑 질투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회사에서까지 제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회사에서 실제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쵸. 저는 이번 생에서는 같이 일을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분야가 같이, 너무 달라서 심지어는 같이 일을 할 마음이 없고 저희 그래서 항상 저희 둘이 얘기한 게 부부가 가장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느낌 오잖아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은 벌어질 것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부부로 잘 지내는 게 좋겠다는 게 합의점이기도 했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관계도 안 되고 회사에서는 내가 모르는 모습으로 이제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누군가는 이제 더 잘 알고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그 직장에서 어쨌든 남편이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좀 부러움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저는 공유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공유한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함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선을 넘어가면 거의 질투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질투하셨던 적이 있죠. 이 주제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평온한 나날들이었으면, 이런 게 뭐가 필요한가요? 바라는 게? 막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남편이 이제 어떤 분에 대해서 뭐 되게, 일을, 사실 남편은 이제 집에 와서 회사 얘기 많이 하고, 많이 공유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같이 일하게 된 어떻게 부하 직원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하는 담당자가 되었는데 그분만 회사분이고 나머지가 다 외부 업체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팀은 이 두 분이서 팀인데 그분이 이제 되게 잘 함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차적으로 이제 남편이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좀 기준이 제가 봤을 때 높은 편인데 네. 이제 누군가를 인정해준다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맙기도 한데 힘들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면. 근데 남편은 어떤 분일까? 노코님 이제 제 표정도 보고 계시지만 어떤 분일까에 대해서 정말 호기심만 있는 게 아닌 궁금함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어떤 그 존재를 혼자서 이제 약간 보신 적은 없죠. 근데 한 번 봤거든요. 이제 그럴 일이 생겨가지고. 예. 근데 이제 또 마침 사실 이제 그분을 제가 여성으로 본다는 것도 되게 부적절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성이니까요. 네. 뭐래 뭐 이럴 수도 있고 네네. 남편이 늘 주장하는 건 너무 자기는 아저씨인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만 그렇게 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랄 우리의 프레임이지만 내 남자는 멋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참 괜찮은 사람이라. 저는 이제 막 캐주얼데이 이럴 때 조금 이제 정장 말고 다른 컨셉을 입고 갈 때 또 너무 예쁜 옷 입고 가면은 뭐 이제 너무 미저리 같은 말일 수 이제 실제로는 하지 않지만 가슴 좀 구멍 뚫어놓는다. 그 정도를 미저리라고 하는구나. 저는 그냥 뚫었으면 미저리. 저는 그냥 CCTV 하나만 달면 안 돼? 그렇다. 그것도 괜찮네요. 네, 사무실에. 네, 사무실에. 그냥 난 자기 보고 싶으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게.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방금 얘기한 사람 누구야? 카톡으로 바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얘기 오래 하더라 말면서 치아 8개 넘게 보였다. 잘 웃네 회사에서도 말하면서 그래서 뭐 그런 질투를 이제 그때 그 정도 이제 귀여운데 이제 어쨌든 그 제가 의식하게 된 분을 봤을 때도 이제 되게 매력 있으신 분인 거죠. 이제 여성대 여성으로 봐도 그랬을 때 한껏 더 이제 일도 잘한다더니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신경 쓰이죠. 네. 뭐 사실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늘 어처구니 없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어떻게 그분과 주고받은 카톡을 어쩌다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이모티콘까지 괜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모티콘은 잘못하셨네. 이모티콘은 근데 그렇죠. 업무상 이모티콘은 불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적인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친밀해진 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잘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제 인정해주는 동료로서 조금 더 이제 서로 챙겨주는 물론 이제 그분도 심지어는 유부녀신데도 잘 어떻게 보면 좋은 동료이자 그쵸 친구가 생긴 거죠. 동료들은 이미 형 동생 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분들은 되게 아랑곳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이 선은 싫어하는구나. 이모티콘까지는 안 보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사실 저는 그때 남편이랑 서로 역지사지가 잘 돼서 내가 싫어하는 거를 남편이 되게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장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왜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 마음이 없이도 예의상 혹은 표현의 일환으로 이모티콘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씨야도 내가 그 이모티콘에 이렇게 감정이 요동칠 거라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는데 안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 가야지 않은. 겪어보면서 네, 네. 나의 그 바운더리가 여기까지구나. 맞아요. 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알게 됐을 때 이제 뭐 내가 너무 옥죄는 거 아니야, 쪼잔한 거 아니야, 이런 걸 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조금 더 비난의 투만 아니게 네. 공유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내 남자니까. 맞아요. 모든 남자에게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 보통 남자에게 그러는 것도 예, 있어요. 좀 이상하죠. 네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얘기해. 그렇지만 내 남자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거에 흔들리는 사람이더라. 나도 당혹스러우나. 네. 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괜히 그거 보고 나니까 네. 나한테는 이모티콘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남편 말로는 그분이랑은 너무 대화를 업무적인 거 아니면은 딱 필요한 것만 하니까 이모티콘으로 윤활유를 주는 거고 너와는 이미 나누는 대화 자체가 벌써 이런 설명을 받았단 거잖아. 사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내가 이제 왜 나한테는 이모티콘을 많이 안 보내냐고 했을 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질적으로 너무 나한테는 다른 대화고 네. 너와는 대화 자체에 양이 많은데 내가 거기서 이모티콘까지 넣지 않아도 되지 않냐 네. 라는 거였는데 네.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저한테 뭐 안 쓰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이모티콘은 없다. 음. 제가 사실 막 되게 귀여워하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제가 네. 남편이 썼을 때 너무 귀여운 이모티콘을 선물하기도 했거든요. 그걸 딴 데서 쓰고 딴 데 쓰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초코 안 모은다. 아주 웃기고 있어. 내 돈이야, 내 놈아.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를 했죠. 이성인 직원에게는 이모티콘은 안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제 관점에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회사 동료로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네. 내가 너무 이성으로서 여성을 보는 거 자체도 그분한테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맞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아랑 비슷한 시기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 정리하게 된 계기는 내 남편이 적어도 조직 생활하면서 자기 편이야라는 사람이 그래도 한두 명 있어야 그 사람의 업무 환경이 조금 더 편하고 즐겁고 덜 스트레스 받겠구나. 때로는 관계가 있어야 하나라도 자기 일 아니지만 더 해주고 이런 게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건 저한테는 너무 일상을 나누는 게 오히려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차라리 뭐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뭘 할 때 선물을 주거나 맛있는 밥을 같이 쏘거나 차라리 이런 좀 정말 특별하게 기브앤테이크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상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가이드를 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일상은 나랑 나누는 거고 그들하고는 이제 업무 이 팀이 끝났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물, 그쵸. 고마움, 중간회식 일적으로 그런 거를 얘기했던 것 같고 이렇게 회사 동료도 아닌데도 이제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남편이 이제 직업상 의료인이시니까 이제 인터넷상으로 좀 잘못된 의학 지식을 막 쓰거나 주고받는 게시판을 보면 그걸 되게 답변을 달아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정정을. 네. 그런데 거기 안에 뭐 어떤 분이 이제 고민 상담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쪽지를 주고받는데 너무 친절하고 나이스. 네. 또 한편으로 저랑 지금 빨리 같이 예능을 봐야 되는데 이 답변을 쓰고 앉아 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탈퇴를 할래 아니면 예능을 볼래. 이런 거 아니야? 여기 탈퇴할래? 나랑 관계 탈퇴할래? 그렇지. 그래서 나 싫은 것 같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나랑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생각보다 나 질투 많은 여자인 거야. 그렇더라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얘기 좀 했던 것 같고. 한 분이 되게 키도 크시고 몸매도 너무 예쁘신 분이 계세요. 이제 남편 직장에. 네. 저는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그분이 이제 흰 셔츠에 청바지만 입었는데도 진짜 예쁜 거예요. 모델 같은. 네, 그쵸. 몸매가 예쁘시니까. 근데 굳이 그거를 저랑 동시에 느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멈칫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쁘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진짜 청바지만 입어도 이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이뻐? 나도 예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이뻤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잘 봤네.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이 항상 이제 생겼죠. 근데 그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감시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놀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명확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사실 오히려 남편은
그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제가 이제 어떤 남주에 대한 네. 그런 어머 뭐 이런 반응을 숨기지 않을 때 네네. 이제 저희는 TV가 없이 이제 노트북에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누르고 방금 뭐야? 아주 빨려 들어가겠네. 뭐 이런 말, 이런 정도의 질투 이제 귀엽기도 맞아, 하고. 맞아. 사실 저는 이제 저희 분야 특성상 직장에서 지금 남자 동료가 시급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사실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꿈꿨던 게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 좋은데 이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불편한 것 같아요. 저만 뭐가 자꾸 제약을 거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 근무 환경을 진짜. 바꿔봐야겠어요, 시아님. 저희가 네.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노력해 보도록 하죠. 우리. 우리 되게 써너님 배제하고 얘기하면서. 써나님은 자연스럽게. 자주 집을 비우시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염려됐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게 제가 여성으로서 하는 질투라고 해도, 그게 직장에서 제가 이렇게 가해질 때, 그게 무슨 펜스룰처럼 이렇게 적용이 될까봐, 실제로 그게 되게 여성들 입장에서 어이없고, 네. 치사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 아까 노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일에서는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소통을 다 하고 네네. 저희가 원하는 건 우리 일로서도 말도 섞지 마 뭐 이런 건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네. 공식적으로.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직책 다 붙이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바라는 거지. 이제 젠틀한 거는 괜찮지만 네. 그 이상의 뭐 친절까지는 네. 이제 그러니까 엄격한 젠틀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 젠틀해서 좀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맞아. 젠틀하지만 더 이상 다가올 수가 젠틀한 게 이제 젠틀한 거 자체가 선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늘 선생님이랑 호칭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네. 마침표의 거리를 딱 맞아요, 고까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이길 바라는 것 같아요. 남자한테는. 또 뭐 기념일 같은 거는 어떤 거 바라세요? 저는 특히 모르겠어요. 저는 기념일은 네. 약간 뭐가 일방적으로 받기보다는 같이 뭔가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정말 기념할 만한 뭔가를 하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바라는 거는 좀 같이 적극적으로 기념일을 그럼 어떻게 기념하면서 보내면 좋을까에 대해서 네. 같이 생각해주는 정도의 노력은 했으면 좋겠는데 연애 때는 되게 기발한 것들을 먼저 많이 제안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념일까지 뭐 동전 모으기를 뭐 얼마 해가지고 그때까지 모은 동전으로 뭐 뭘 한다든지. 재밌다. 제가 되게 이제 재밌었던 거는 어떤 빙고 판을 만들어 와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편지를 칸마다 이렇게 쭉 이어서 쓰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이제 맞으면 빙고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 이런 것도 그랬어. 꽤 로맨틱하잖아요. 진짜.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잘 살고 있죠. 결혼 후에는 잘 사는 날 중에 이제 하나가 돼. 그렇구나. 네.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박스를 하나 만들었네. 박스에 그 종이를 한 15장씩 메모지를 각자 가져서 하고 싶은 거를 다 적었고 그걸 해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뽑아서 거기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되게 부산 가기 상장 막 이런 거만 그러니까 막 야한 거 3개 넣기 재밌는 거 먹는 거 이런 걸 종류를 정해서 넣었던 거. 네. 어머 철저하다. 네. 근데 야한 거의 수준이 내가 너무 농도가 짙어서 이거 누가 쓴 거 아니니? 그래서 막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걸 다 펼쳐봤을 때 서로 엄청 웃고 그러게. 네. 그랬던 너는 거. 왜 그랬니? 저는 기념일을 우리는 둘 다 진짜 안 챙겨요. 네. 그리고 기념일에 바라는 저의 그림을 남편이 들으면 되게 섭섭해하겠지만 딱 한 번밖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념일을. 그러니까 있으신데 그냥 네. 일상적으로 보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기념일을 그러니까 100일, 200일 이런 건 원래 안 세지만 저희는 결혼기념일도 안 세거든요. 네. 생일도 특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 기념일은 없는데, 그런데 뭔가 이벤트를 받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해주는 이벤트가 저한테 이벤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은 제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저의 잘못이 있고, 또 그걸 제가 그냥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남편도 제가 이벤트를 아주 좋아하지 않는 여자로
이제 이해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새롭게 쇄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좀 피곤하고. 새로 만들기. 네, 근데 요즘에 이제 10년 가까이 넘어가면서 좀 발견한 게 있는데, 아, 이 사람은 기념일이라는 게 따로 없이 정말 이벤트를 이렇게 소소하고 실용성 있게 해왔구나. 그러니까 뭐가 최근에 강의를 제가 이제 많이 다니니까 네네. 어떤 강의장은 마이크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5시간에서 17시간씩 연강을 하면 생목으로. 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30명 앞이지만 작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들고 다니는 마이크랑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걸 아예 몰랐는데 뭐 이렇게 그 여행하시는 가이드가 하시는 또 꽂고 맞아요. 헤드폰에 네. 이런 것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이크 같은 너무 예쁘고 스피커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또 그런 걸 이렇게 사다 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진짜 실용적이어서 저한테는 그냥 물건을 사는 일이라고 느꼈던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섬세한 이벤트가 사실은 네.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상을 이제 이렇게 그걸로 할 수는 그쵸. 없지만. 그리고 이제 울컥하게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이제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수없이 했구나, 이 남자가. 근데 나는 하나도 고맙거나 감동하지 너무 않았고. 반응을 안 했구나. 그런 거를 좀 느껴가지고, 요즘에 좀 이제 특별히 더 이벤트 많이 해주는 남자구나라는 개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아. 약간은. 그게 저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성들이 바라는 건 오히려 그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더 나이가 젊을 때는 오히려 네. 그 약간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걸 원할 수도 있고 뭐 그때부터도 아닐 수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평소에 내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가 드러나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요새는 네. 사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기념일 챙기는 게 서로가 이제 조금씩 에너지가 빠져가죠. 네네. 매일 보는 사이인데 네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제가 점점 오히려 더 그래도 이건 받고 싶다 싶어지는 건 이제 편지예요. 오히려 너무 평소에는 얘기로 많이 하지만 글로 이렇게 한번 정말 받고 싶은 얘기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요청을 그래서 아예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혼자 바라다가 안 주면 삐지는 것보다는 내가 저도. 정말 받고 싶은 건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낫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웃긴 거는 이제 어쨌든 받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속독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그래도 되게 감동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그 순간에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곱씹으면서 제가 그럴 것 같아. 씹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도 제 결혼식조차도 굉장히 이제 식을 잘 치르고 쇼맨십처럼 그렇게 잘 웃고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이제 신혼여행 떠나는 거기서부터 장면을 곱씹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결혼식 장에서 이제 충분히 체감하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옆에서 전 쇼맨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뭐 성향 차이일 수 있는데 약간 부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찬찬히 이렇게 보면서 그 좀 감동 받는 걸 보여준다든지. 네네. 이거 편지 쓴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속도대로 읽으면 남편이 다 읽었어? 5초 만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요청 받아서 한 거여도 약간 써주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여동생한테 그렇게 쿠사리를 이 시국에 쓰면 안 되죠. 여동생한테 구박을 받아요. 언니는 너무 리액션이 없다고.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 받아놓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남편보다 더 욕하는 스타일. 그래서 이건 약간은 내가 곱씹으면서 어차피 감동할 거니까 이게 정 안 되면은 약간 연기라도 어차피 그러니까 약간 땡겨서 연기로. 답장은 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또 남편 생일에 써주거나, 저는 제가 이벤트 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번 해 생일에는, 우연찮게 이제 남편이 좀 전에 이제 생일이었던 직원이, 뭐 꽃을 받았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럼 나도 한번 꽃을 보내볼까? 이래가지고 꽃이랑 초콜릿을 보냈어요. 남편 회사로. 남편이 본인이 얘기한 걸 까먹었을 정도로 아예 기억 못 하더라고요. 기대를 안 했던 거죠.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사진도 찍어 보내고 이러면서. 꽃을 저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꽃을 받으면 그 순간 저한테 그냥 땡이거든요. 근데 못 먹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남편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저도 사실 리액션 되게 바라는 사람이면서 그래서 바라는 것도 좋지만 리액션도 연습을 좀 해야겠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을 꼭 남편께 들려줘야겠다고 했는데 네네. 방금 전 시아님이 이벤트 하셔가지고 망했어요. 네?
시안이 남편은 이벤트를 받는 남자잖아요. 갑자기 이제 본인이 감사한 거 얘기하다가 근데 쟤는 이벤트를 해준다네. 한 번도 도달한 게 한 번밖에 없어. 이런 거 없었고. 저는 약간 불만인 게, 이게 이제 저의 반성의 지점이기도 한데, 저희 남편은 뭘 좋아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다 좋다고 하는데, 정말 다 좋은 것 같고, 그 좋은 상태에 기복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뭐, 저 같으면은 약간 옥이 생겨서, 이것도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컵라면을 끓여줘도 좋고, 뭐 정말 크게 요리를 해줘도 똑같은 리액션?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남편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촬영해가지고 어디에 올리고 SNS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뭐, 맛있고 멋있는 데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도 남편의 선호성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딱 이렇게 시아님 남편분은 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 악기 좋아해서 제가 베이스 기타를 좀 좋은 거를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선물해 줬는데, 네.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감동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좋은지에 대해서가 잘 가늠이 안 되는? 딴 걸 줘도 막 반응이 비슷하니까. 네네.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약간. 내가 뭘 줬어? 나무젓가락 한번 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한때 문화, 이렇게 막 되게 생일 문화처럼 네. 잠깐 유행했던 게. 네. 일부러 쓸데없는 선물 주기 이런 거 있었거든요. 몰랐어. 굉장히 막 철지난 옛날 막 무슨 가수인 줄도 몰랐던 사람의 앨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진짜 쓸데없는 10년 전 달력 이런 그런 거를 선물로 주는 그런 이렇게 그러면서 낄낄거리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거 한번 줘보세요. 진짜. 진짜 이거에도 너가 기뻐할 수 있는 거의 테스트 수준으로. 궁금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빨간 코. 그렇게 좋으면 해봐. 막. 그냥 이렇게 끼고 웃을 것 같아. 그런 분이어도 되게 난감하겠다. 네, 어려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그래도 차라리 서로가 어려운 게 낫지 않을까? 한 명은 막 너무 이렇게 잘 아는데, 네. 한 명은 다 좋다고 하면은, 그럼 나만 너무 까다로운 사람 같고. 근데 우리는 스킨십은 아주 구체적으로 서로 요청하는 것 같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저는 팔베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잠들기 시작할 때는 팔베개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요? 안 불편하세요? 근데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잠들 때까지. 그러니까 잠들 때까지는 괜찮으신 거죠? 근데 금방 잠들거든. 네. 그리고 다행이다. 제가 이제 자고 나면 남편이 이제 편하게 자거나. 네. 아니 저는 제가 베고 있는데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팔베개인데 베개를 머리 위에다가 대고 뒤에다 대고 목에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 거기만 팔을 넣는 거지. 그쵸. 보통 그게 팔베개인데. 네. 저는 불편해.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다정하게 있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쓱 빼가지고 그렇구나. 그거 좋아하시고 네. 또 그 남편은 붙어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말하는 편인데 기념일이나 이벤트는 둘 다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예전에 프로포즈 할 때라던가 뭐 이런 거 할 때 요청한 건 서로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건 절대 하지 마.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 이런 건 안 좋아.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하지 마. 맞아요. 이런 거 했었고. 차라리 그냥 프로포즈 같은 거는 너무 계획을 짜서 주는 것보다 이것만큼은 하지 마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할 거라면은. 맞아. 그렇구나. 저희 남편은 사실 반대로 확실히 리액션이 좋아하는 거는 확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럼 좀 좋지 않아요? 좋기도 하죠. 좋은데 이제 씁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구나. 진짜 리액션이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하는데 나는 이것 이상의 리액션 알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좋을 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 이런 것도 아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되게 좋아할 때는 너무 또 만족감이 높은? 저희는 그냥 노년기의 부부같이 사는 것 같아요. 벌써요? 그러니까 되게 잔잔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잔잔한 것도. 네,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안정감? 그렇죠. 그거를 선호하는. 근데 심장 터지는 것도 좋아하는데. 들으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꼭 심장 터지는 것도? 너무 잔잔한 거에 가끔 조미료를 뿌려달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념일이나 생일에는 그냥 이게 서로 뭐 알려주고 서로 합의가 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귀찮아서 정작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남들이 한 걸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제 매년 어떤 특정한 옷을 입고 사진 기념으로 사진관, 남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결혼식 때 뭐 입었던 촬영할 때 입었던 사복이라든지 이런 거 입고 네, 내년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 보면 되게 근데 부지런하시고 몸매가 별로 안 변하셨어요, 시아님은? 저는 안 변할 수가 없죠. 저희는 그냥 1년 만에 둘 다 12kg씩 쪘기 때문에. 저는 남편도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하다가 기분이 더 상할 수 있는 입을 거죠. 수 없어. 그냥 입을 수가 없어. 그냥 새 옷을 사서 입는 걸로. 근데 그런 걸 남겨두는 과정은 귀찮을 수 있어도 네네. 남겨두고 나면 또 되게 그쵸. 네, 의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매번 맞아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러고 넘어가고 그러기는 맞아. 그래서 우리 또 내 남자한테 바라는 거는 이제 뭐 연애할 때보다도 결혼하고 나서 네. 서로의 가족한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것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뭐 엄마 아빠 그러니까 정말 친정 부모님께 남자친구일 때 하는 거하고 또 결혼했을 때 바라는 게 좀 다르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딸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 친정 부모님하고 심지어 같이 살아요. 지금 현재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좀 바라는 거,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바랬던 거는 사실 부모님께 바란다기보단 우리가 합가해서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참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쉬운 거네요. 네, 누군가에게는 참는 시간이 되는 거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러지 않길 바라고, 그래서 서로.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생활비를 반절씩 내요. 부모님도 생활비 일부러 내시라고 하고 우리도 내고 그래서 그걸로 같이 공동 생활비를 쓰고요. 그리고 서로 그 용돈을 주는 날이 있어요. 네. 아예 정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행정적으로 뭐 회사에서 하실 일을 굳이 이제 남편한테 부탁하거든요. 그럼 그 명분으로 이제 남편의 월급처럼 아빠가 용돈을 좀 크게 주시고 반대로 저희도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뭐 청소는 어떤 식으로 거실을 중심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한테 약간 기대했던 거는 저희 엄마 아빠가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너무 대하기보다는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하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짜증내거나 성질까지 내지 않는 그 선을 바랬는데 그 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고맙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거. 그러니까 바랄 수는 있지만 바란다고 해서 그게 쉽진 않다는 걸 아니까. 저는 남편한테 바랬던 거는 네. 특히 뭐 아빠도 아빠인데 저희 엄마는 상대방의 기색을 많이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밝게 조금 더 바라자면 약간 애교 있게 살갑게 있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남편이 애교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제 앞에서고 남편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부모님한테 또 버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부모님한테 이제 경상도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것이 되게 츤데레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잦지는 않는 살갑게는 더 잘 나오지 않는 네. 오히려 그냥 가끔씩 안아드리는 정도가 이제 최선인데 말을 막 이렇게 막 되게 애교 있게 하거나 발랄하게 그건 사실 장남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아드리는 것도 되게 친밀한 스킨십이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것 치고는 안아드리네 이런 거는 있었는데 이제 뭐 언어적이나 평소에 그런 잦은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갑자기 버전을 아예 상반되게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살갑진 않은데 근데 생각보다 사실은 이미 고마운 거는 많은 거를 본인 부모님한테 안 하는 걸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음식을 해다가 드린다든지 뭐 소갈비찜 같은 걸 막 해서 드린다든지 저도 제 부모님한테 소갈비찜 어머 저도 좀 이렇게 아프실 때 아빠가 병원에 계실 때 본인 직접? 네, 뭐를 잘 못 드실 때 대단하다. 막 이렇게 푹 여보 듣고 있어? 막 여보라뇨.
갑자기 부르시길래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통화 연결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누군가한테 되게 민폐가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가정에 네, 돌을 그냥- 던지고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오늘 둘 다 오늘 가만히 안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조금 넌지시 얘기를 해서라도 이제 뭐 편지를 저희 부모님한테 써드린다든지. 근데 저희 남편은 저랑 다른 게 저는 편지나 카드 같은 걸 사실 좀 쉽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냥 떠오르는 거 이렇게 즉흥적으로 쓰는데 남편은 또 잘 쓰고 싶어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약간 마인드맵 그려가지고 편지 쓰기 전에 일단 한번 검토를 이제 웬일이야. 하고 나서 너 이렇게. 오빠 마인드맵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정말 이렇게 뭔가 감동을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편이어서 한 번은 엄마가 진짜 눈물 흘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질투하더라고. 매형 뭔데 우리 엄마를 어떻게 울렸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아들로서 자기도 약간 경쟁자로서 혼자. 그러기도 해서 다른 걸로는 울리셨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뭐 먼저 장모님 댁에 가자 이런 얘기를 먼저 100점이네 100점. 그럴 때 되게 고마워요. 고마우면서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가고 싶은 거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나 좋으라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 정도도 사실 너무 훌륭하고 괜찮은 거다. 내가 뭐 이 사람이 아닌 것까지 바라는 것은 네. 내가 정말 내 욕심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바랄 때 그럼 나는 시댁에 잘하나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라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뭐 이벤트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뭘 바라는 기준도 세워야겠지만 갖고 있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잔잔히 관찰하면 참 놀랍다. 이런 것들 사실 그냥 소소하게 그러니까. 발견할 게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의 그 마켓 동기는 엄마랑 남편이거든요. 함께 같이.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요리하고 주방 뭐 이런 걸 집안일을 정말 남편이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뭐 간장이 떨어졌는데 진간장 살까요, 국간장 살까 이런 거를 그 채팅방에서 같이 대화하고. 네네네. 그리고 뭐 유효기간 지난 거 여기다 꺼내놓은 거니까 다시 넣지 마세요. 이런 거를 네. 서로 대화를 함께 한다거나.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뭐 우엉차가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색깔이 별로니까 다음번에 이런 걸 주문할까봐요. 막 이런 거 같이 얘기한다던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은 특이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훌륭한데 또 뭘 바라지? 뭐 이런 거. 근데 약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딱 선명하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엄마 아빠 저를 혼낼 때가 있어요. 여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아버님 어머니 그리고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거 딱 할 때는 저희 셋이 그냥 나란히 앉아서 혼나는 느낌. 네. 근데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하면 이제 먼저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내밀면서 또술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예를 들면 건조기를 돌렸으면 빨리 널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주로.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오히려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식구가 돼서 이제 편하니까 부모로서 엄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해 라는 말로 들리니까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거. 이제는 건강했으면. 네, 확실히 이제 우리는 40대가 되고 부모님은 70대가 되니까 건강이 제일 화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바라는 게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런 거를 이제 잘 평소에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이 하나의 주제로도 되게 오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요. 네. 그 자녀를 낳았으면 우리는 정말 많이 서로에게 바라는 게 많았고 맞아요. 많이 싸웠겠다라는 걸 느껴요. 오히려 부모님보다 네. 자녀 쪽이 되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반려견이고 자녀예요. 가족이죠. 네, 아이랑 똑같이 저희는 이제 기르고 있는데 그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훈련하고 보호하고 약 먹이는 방식, 놀리는 거, 간식 주는 거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났다면 둘 다 하는 말은 우리는 진짜 많이 싸웠겠다. 그리고 서로에게 늘 불만이었겠다. 왜 네. 저래? 막.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게 딱
딱 맞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데도 사실 굽히기가 또 쉽지 않은 문제고 네. 하다 보니까 되게 예민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막상 그쵸. 경험하면은 겪어보면서. 생각보다 여기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막 부부들끼리 그런 것 때문에 또 상담이 오시잖아요. 뭐 그럼요. 서로 더 착한 척 하려고 한다. 자식 앞에서 더 좋은 부모. 왜 나만 맨날 나쁜 역할을 네. 해야 되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내 남자에게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편적으로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디테일한 것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시아님하고 저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네네. 말해서 받는다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속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남은 아니고 한 명의 자리잖아요. 네. 내 남자라는 게.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최대한 디테일한 소통, 맞아요. 정보 공유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남편한테,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크게 바라는 거는 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제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존중해 주는 거. 그러고 나서 차라리 따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생각보다 그 자리에서 언짢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가 되게 쉬운데 맞아요. 그건 아이한테도 혼란이고 서로도 되게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거랑 그리고 서로 이제 사랑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는 게 애한테 우리가 각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 중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긴 하나 결국은 또 나중에 커서 그들의 독립을 맛봤을 때도 남는 게 우리니까 부부 중심인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진짜 10년 넘어가면서 친구가 되어 간다는 게 뭔지 좀 아는 것 같고 네. 예전에 어른들이 아유 불쌍한 마음으로 산다 서로를 측은지심. 네네. 근데 이제 사랑 안에 그 불쌍함이라는 게 아유 이렇게 나이 먹고 맞아.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맞아요. 이게 자기 몫을 살아내니라고 고군분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가장이니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쓰러움 때문에 더 맞아요, 이해가 맞아요. 되는 폭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뭐 서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쨌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가 좀 이런 마음들이 네. 점점 이제 많이 드는 것 같고 그게 1번이고 그 1번이 이제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도 이런 것도 이런 다음부터 바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내 남자는 그러게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또 아직 이제 육아나 양육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지 않다 보니 네. 그 부분이 생겼을 때는 바라는 게 훨씬 디테일하고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복잡하고.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새로운 모습 보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남자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내 것만 주장하는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에게 알려주는 게 주장이 아니라 팁이거든요. 맞아요. 사랑하는 관계에선 더 해주고 싶으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너무 실망하거나 비난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맞아요. 자세한 공유는 되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서로 약간 기다려주기도 하면서 네. 네. 이미 들으시면 해주고 싶은 마음을 그쪽에선 먹기 시작했을 테니까 맞아. 기다려보세요. 의식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오늘도 또 저희 여자들의 수다 네. 2편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오늘도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네. 다음번에는 우리 재미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럼요. 우리 써남님과 꼭 함께 네. 완전체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써음이 없는 거 많이 힘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재밌었지만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좋은 목격자 프로 공감단이었습니다.